10-25619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각 숫자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마지막 숫자까지 누르고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빨리. 과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컴퓨터 화면에서 깜빡이는 그래프를 바라보는 태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숫자들이 흐르고 알고리즘이 계산을 마치자 화면에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럴 수가. 한국식품안전연구소 KFSI의 어두운 연구실에 홀로 남은 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은 38세, 식품 첨가물의 장기적 안전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평생을 데이터와 함께해온 과학자였죠. 다시 한 번만 확인해보자.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알고리즘을 재실행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뉴트리엑스 장기 복용 시 중추신경계 손상 가능성 96.8%.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뉴트리엑스는 글로벌 식품기업 한미푸드가 개발한 혁신적인 식품 첨가물이었어요. 이미 수많은 식품에 사용되고 있었죠. 식품의 영양가를 높이면서 유통기한을 3배나 연장하는 이 기술은 식품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불렸습니다. 설마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지난 6개월간 연구소는 뉴트리엑스의 안전성 인증 작업을 맡았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안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알고리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태준은 자신의 발명품인 K-세이프 알고리즘을 믿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식품 첨가물이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예측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었죠. 그의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맞다면 23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밤새 태준은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눈은 충혈됐고 커피 잔이 여러 개 쌓였죠. 결과는 변함없었습니다. 새벽 빛이 연구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윤 팀장님께 즉시 보고해야 해. 아침 7시 태준은 직속 상관인 윤재혁 팀장의 사무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손에 든 태블릿은 땀으로 미끄러웠어요. 윤재혁 팀장이 커다란 아메리카노 커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태준 씨, 이렇게 일찍 웬일이에요? 무슨 일 있나요? 태준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팀장님, 뉴트리엑스에 대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제 알고리즘으로 장기 섭취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윤재혁은 사무실 문을 열며 태준을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들어와서 얘기합시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펼쳐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K-세이프 알고리즘이 예측한 결과입니다. 뉴트리엑스를 23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96점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윤재혁은 데이터를 힐끗 보더니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태준 씨, 이게 당신 알고리즘의 예측이라고요? 네, 제가 밤새 검증했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윤재혁은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이 가면처럼 굳어졌어요. 알고 있나요? 한미푸드가 이 기술에 1,000억 이상 투자했다는 사실을.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안전이 윤재혁이 손을 들어 태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알고리즘은 아직 검증 단계에 있을 뿐이에요. 공식적으로 인증된 도구가 아니죠. 태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윤재혁은 그의 알고리즘을 극찬했었는데 팀장님,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경고하지 않으면 윤재혁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준 씨,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건 당신이나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죠.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럼 누구의 결정이 필요한가요? 이건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윤재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 짜증이 스쳤어요. 보고서는 받아두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 건에 대해선 다른 사람에게 언급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태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태준의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이 밝게 인사했지만 그는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내가 더 일찍 발견했어야 했는데 태준은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책상에 앉아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수진과 고등학생 딸 민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도 뉴트리엑스가 들어간 식품을 먹고 있을 텐데 순간 태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한 번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태영 박사 연구소장.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태영 박사는 그의 멘토였고 연구소의 최고 책임자였어요. 그가 아니면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태준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결심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해. 태준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진실을 지켜낼 것이었습니다. 한태영 박사의 사무실은 연구소에서 가장 넓었지만 이상하게 아늑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오래된 원목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태준은 한태영 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태준 씨, 정말 심각한 발견이네요. 한 박사는 안경을 올리며 태블릿 화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연구소장님, 제 알고리즘이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96.8%라는 수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태준 씨의 K-세이프 알고리즘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우수한 기술이니까요. 태준의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한태영 박사는 그의 오랜 멘토였어요. 서울대 시절부터 태준의 재능을 알아봐준 사람이었죠. 감사합니다, 소장님. 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까지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예상치 못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 한미푸드 본사 15층 회의실로 와주세요. 윤재혁.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미푸드 본사라니요? 무슨 일이지? 한미푸드 본사는 강남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반짝거렸어요. 대리석 바닥, 유리 벽면, 세련된 인테리어. 태준은 갑자기 자신의 평범한 정장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박사님이 내 보고서를 윗선에 전달한 걸까? 15층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한 태준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자 길고 반짝이는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맞춤 정장,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살짝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정민석 CEO였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직접 CEO가 그를 만나려는 걸까요? 김태준 연구원님이시죠? 앉으시죠. 정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태준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그들 둘뿐이었어요. 제 알고리즘에 대해 의논하러 오셨나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김 박사님의 K-세이프라는 알고리즘이 흥미롭더군요.
특히 뉴트리엑스에 대한 분석 결과가요. 태주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보고서가 정말로 정민석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발견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뉴트리엑스는 정민석이 손을 들어 태준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지. 태준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미푸드의 CEO이시죠? 정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현재의 직함일 뿐입니다. 15년 전 나는 세계적인 식품화학자였죠. 네이처, 사이언스의 논문을 발표했고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정민석의 학문적 배경을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뉴트리엑스는 제 평생의 연구 결실입니다.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혁신 기술이죠. 정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자부심과 집착이 뒤섞인 표정이 스쳤어요. 그런데 당신의 불완전한 알고리즘이 이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태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제 알고리즘은 수백 번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뉴트리엑스가 23년 지속 섭취 시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96%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내가 학계를 떠난 이유를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구비 경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내 연구가 더 우수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자금이 돌아갔죠. 정민석의 목소리에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학계의 규칙이 아닌 내 규칙으로 게임을 하기로요. 기업을 일구고 내 기술을 상용화했죠. 정민석이 다시 태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뉴트리엑스는 내게 노벨상을 안겨줄 기술입니다. 이미 노벨위원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태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건강이 정민석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냉정한 웃음이었어요. 김 박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저희에게 윈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민석은 다시 자리에 앉아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친절하고 따뜻해졌어요. 우리 연구소의 부소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연봉은 현재의 3배, 그리고 전용 연구팀과 최신 설비를 제공하죠.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의 마음에 차가운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침묵의 대가로요. 정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은 미소 짓지 않았어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담보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정민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냉랭함만 남았어요. 정말 그런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민석은 태블릿을 집어들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 보여주었어요. 민지는 올해 대학 입학하지요. 서울대 식품공학과. 아버지를 따라가는군요. 태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딸 민지의 사진과 정보가 있었어요. 아내 이수진 씨와 어머니도 잘 지내시나요? 정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 일과 무관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민석은 천천히 일어나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48시간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태준은 빌딩을 나오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햇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멀게 들렸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뉴트리엑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도 떠올랐어요. 태준은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연락처를 찾았어요. 서준호,
과학 전문 기자. 서준호는 대학 시절부터 태준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유명 과학 잡지의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죠. 태준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 태준이야. 그래, 오랜만이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몇 시간 후, 태준은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뉴트리엑스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서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고 귀에는 이어폰이 걸려 있었어요. 마치 대학 시절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오랜만이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태준을 반겼습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 무슨 급한 일이야?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더니. 태준은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발견한 게 있어. 정말 큰일이야. 태준은 조심스럽게 뉴트리엑스와 그의 알고리즘 발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거 대형 스캔들인데 한미푸드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잖아.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태준은 USB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USB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 그래, 내 알고리즘과 분석 데이터, 그리고 뉴트리엑스의 위험성에 대한 모든 증거야. 준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태준아, 정말 확실한 거지? 이거 보도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거야. 태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확신해.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태준의 가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았어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그들은 카페를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태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충격적인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태준아,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준호. 그리고 몇 분 후, 윤재혁 팀장으로부터 온 메시지. 김태준 연구원님, 즉시 연구소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준호마저 정민석에게 매수된 것이었습니다. 김태준 연구원. 회사 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즉시 해고 처분을 내립니다. 회의실에 모인 징계위원회 앞에서 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윤재혁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진실을. 태준의 말을 윤 팀장이 손을 들어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구소의 모든 자료와 장비를 즉시 반납하세요. 오늘 안으로 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 몸담았던 연구소에서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연구실에서 개인 물건을 상자에 담으며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료들은 멀리서 수군거리며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동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태준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구실을 바라봤습니다. K-세이프 알고리즘을 여기서 개발했었죠. 수많은 밤을 새우며 연구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한미푸드 주식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기밀 유출,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법적 위협까지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는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는 순간 태준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오늘 일찍 왔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만 있었습니다.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민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일시적인 휴직이에요. 거짓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갑자기 그런 일이. 태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몇 달 쉬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할 거예요.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수진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어요. 뉴트리엑스의 위험성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준은 다른 언론사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내용은 보도하기 어렵습니다. 한미푸드는 저희의 주요 광고주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매번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한미푸드의 영향력은 태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좌절감에 빠진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국제환경단체에서 일하는 대학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승민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누구시죠? 김태준입니다. SNU 96학번이요. 잠시 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태준은 가능한 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승민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심각한 일이네.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저녁 7시 양재 시민의 숲 주차장에서 만나자. 태준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알고리즘의 백업 데이터와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약속 날짜. 태준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에게는 옛 대학 친구를 만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배웅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임이니까 즐겁게 다녀오세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 다시 이 미소를 볼 수 있을까요? 양재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백미러의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고속도로에서 나와 한적한 도로로 들어섰을 때도 같은 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어. 그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뒤에 차도 속도를 올렸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쫓고 있었어요.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태준은 핸들을 꽉 쥐고 산길로 방향을 틀었어요. 뒤에는 이제 2대의 검은 차량이 보였습니다. 정민석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해. 급커브를 돌 때마다 태준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깊은 계곡이 보였어요. 한쪽은 산, 다른 쪽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위험한 길이었죠. 갑자기 뒷차가 빠르게 가가와 태준의 차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휘청거렸어요. 으아. 태준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서 충격이 왔어요. 이번에는 더 강했습니다. 차가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핸들이 미친 듯이 돌아갔어요. 태준의 눈앞에 낭떠러지가 보였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마지막 순간 그는 차 문을 열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차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어요.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태준은 도로변 덤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는 숨을 죽이고 도로를 지켜봤습니다. 2대의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려 불타는 차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잠시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태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목표물 제거 완료. 한 남자가 전화로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차를 타고 떠났어요. 태준은 덤불 속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상처로 가득했고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밤이 깊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고통을 참으며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는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여겨질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산속에서 헤매던 태주는 작은 오두막의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으로 향했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놀란 표정의 할머니가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사고를. 태주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태주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할머니가 약초를 다리고 있었어요. 깨어났구나. 젊은이. 노부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음식을 제공했어요. 산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부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태준은 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그의 사고가 보도되고 있었어요. 한국식품안전연구소 전 연구원 김태준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화면에 비친 수진과 민지의 오열하는 모습이 그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어요. 죄송해요. 모두에게 정말 죄송해요.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김태준은 죽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신분으로 해외로 떠나 뉴트리엑스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5년.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노부부의 도움으로 태준은 강민호라는 새 신분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친구가 위조 여권을 만들어 주었어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았지만 더 큰 정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평생 잊지 않을게요. 태준은 노부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미소 지으며 그를 배웅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야. 포기하지 말게. 인천공항. 태준. 아니, 이제는 강민호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수진아, 민지야,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태준은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큰 싸움을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었어요. 뉴트리엑스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니까.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갔습니다. 강민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지는 피로한 얼굴을 잠시 매만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53세. 한때는 밝고 활기찼던 그녀의 눈에 이제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 한 집이 더 추가됐네. 수지는 3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집의 가정부 일을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지난 5년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남편 태준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들은 그날 이후 수진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어요. 연구소에서 해고된 후 우울증을 앓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설명만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보험금으로 잠시 버텼지만 곧 현실이 그녀를 덮쳤어요. 대학에 입학한 딸 민지의 등록금과 남편의 어머니, 병원비까지 모든 부담이 수진의 어깨로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비서였던 어머니 덕분에 정부 일을 소개받았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2층에서 멈췄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복도로 나섰어요. 오늘의 새 고객은 분당에 사는 외국계 기업 임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부. 수진의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태준 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5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진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 씨.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어요. 수진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복도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태주는 급히 수진의 팔을 잡고 그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들어와요. 빨리. 문이 닫히고 그들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설명해줘요. 지금 당장.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5년의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네네. 수진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태주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뉴트리엑스의 위험성 발견부터 정민석의 위협, 강제로 위장된 죽음까지, 그리고 지난 5년간 해외에서 증거를 수집하며 정민석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일들까지요. 식품안전감시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뉴트리엑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증거를 모았죠. 태주는 노트북을 열어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의료 기록과 증언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 알고리즘은 완벽해요. 뉴트리엑스의 신경 독성을 100%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당신과 민지, 어머니까지. 하지만 당신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간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민지는 장학금을 받으려고 밤새 공부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약값 때문에 치료를 미루기도 했고요. 나는 태주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뿌리치려 했지만 이내 포기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태준의 질문에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거의 6집을 돌아다니죠.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충격과 미안함이 그의 얼굴을 덮었어요. 그 중에 정민석의 집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정민석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일주일에 2번 그의 아파트에서 일해요. 몇 달 전부터예요. 태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위험해요. 당장 그만둬야 해. 정민석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만약 당신의 정체를, 만약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진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5년의 세월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모르는 것 같아요. 나를 그냥 평범한 가정부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태준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도 위험해요. 당장 그만둬야 해. 그때 수진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태준을 바라봤어요. 아니면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민석의 집에는 금고가 있어요. 서재 벽에 숨겨져 있죠. 한 번은 그가 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수진의 생각을 즉시 이해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겼어요. 5년 동안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뎠어요. 이제 진실을 위해 싸울 차례예요. 태준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의 수진과는 달랐어요. 더 강하고
더 담대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함께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수진의 말에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윈지는 어떻게 지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서울대 3학년이에요. 식품공학과요. 아버지를 닮아 연구자가 되고 싶대요.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년 동안 보지 못한 딸이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상상했어요. 어머니는요? 요양원에 계세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태준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을 거예요. 정의도, 가족도. 수지는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내일 정민석의 집에 갈 거예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증거를 찾아올게요. 태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결심을 존중했어요. 조심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마음 깊은 곳에 연결은 여전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태준과 수진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정민석의 펜트하우스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마라톤 선수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늘이야. 오늘이 그날이야. 청소를 끝내고 수진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습니다. 정민석은 오늘 오후까지 회의가 있다고 했었죠. 그의 비서 강태영도 함께였고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재의 왼쪽 벽면, 책장 뒤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수지는 2달 동안 여러 번 정민석이 금고를 여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완전히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몇 가지 조합만 남았어. 수지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태준과 함께 추측한 가능한 숫자, 조합들이 적힌 쪽지를 꺼냈어요. 첫 번째 시도, 102-419. 정민석의 생일과 그가 자주 쓰는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실패. 두 번째 시도, 471-25. 한미푸드 창립일과 뉴트리엑스 개발 완료일의 조합. 실패. 수진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태준이 말했던 노벨상 수상자, 발표일과 화학상 번호 조합, 정민석이 그토록 집착하던 그 상의 정보였어요. 1025619.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각 숫자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마지막 숫자까지 누르고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폴더와 USB, 그리고 개인 일기장으로 보이는 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빨리, 빨리. 수진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뉴트리엑스 초기 개발 단계의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민석이 위험성을 알고도 숨긴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부 테스트 결과 설치류 장기 복용 시 신경 독성 발견, 추가 연구 필요, 인체 시험 중단 권고안 거부됨, 위험성, 은폐 전략 및 대응 방안.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정민석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증거. 일기장도 찍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충격적인 고백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태준의 알고리즘이 정확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다. 돌이킬 수 없다. 너무 놀라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은 페이지를 촬영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폴더를 열었을 때 수진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김태준 사고 처리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차량 추격과 절벽 추락을 지시한 명령서까지. 살인이었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었어요. 그녀는 급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씨?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정민석의 비서 강태영이 서 있었습니다. 아, 청소 중이었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강태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금고는 왜 열려 있죠? 수진의 마음이 급히 방황했습니다. 변명거리가 필요했어요. 청소하다가 실수로 건드렸더니 열렸어요. 무서워서 그냥 두었어요. 강태영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험했어요. 휴대폰 좀 볼까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지금 나와요. 당장.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계획대로 건물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좀. 비상구로 나와요. 지금 당장 건물에 불이 났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강태영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뭐지? 수진은 순간의 혼란을 이용해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강태영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그녀는 비상계단을 향해 전력 질주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수진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 도망치는 중. 32층에서 1층까지 수진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공포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어요. 1층 비상구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차에 올랐어요. 증거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태준은 바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금고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정민석이 처음부터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당신 사고가 살인이었다는 증거까지.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묵묵히 운전에 집중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요? 검찰청이요. 내 오랜 대학 친구가 특별수사팀에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2시간 후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전달되었습니다. 김태준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5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과 수진이 오늘 얻은 결정적 증거까지. 검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정민석을 체포할 겁니다. 두 분은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태준과 수진에게는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재회. 그날 저녁 태준은 5년 만에 딸 민지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작은 병원 병실에서 이루어진 재회는 눈물바다였어요. 아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민지야, 많이 컸구나. 태준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태준의 어머니는 아들을 고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떨리며 태준의 얼굴을 만졌어요. 정말 내 아들이구나. 가족들은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그 시간은 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정민석의 체포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미푸드 정민석 회장 기업 비리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뉴트리엑스 안전성 조작 파문. 전 세계적 리콜 조치. 한미푸드 주가 폭락. 집단 소송 잇따라 태준의 이름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과학자로. 그의 알고리즘은 뉴트리엑스의 위험성을 100% 증명하는 결정적 도구로 인정받았어요. 한 달 후 태준은 법적으로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국가는 그에게 공로상을 수여했고 여러 연구기관에서 영입 제안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태준이 선택한 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설립된 국제식품안전기구의 초대 연구소장으로 초빙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전 세계 식품 안전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의 어느 봄날
태준과 수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가끔은 꿈 같아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네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딸 민지는 이제 대학원생이 되어 아버지의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태준의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태준의 말에 수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어요. 우리 함께였잖아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어요. 태준과 수지는 잠시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요? 수진의 질문에 태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함께 만들어요. 더 나은 세상을. 태준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울 동료들과 함께였어요. 카페 밖으로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